하는 거구나. 잠시 후 이때 만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회전입니다. 못 만날 거니까. 조만간 내가 뒤지길 바랍니다. 좌회전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그냥 그렇다면 아니에요. 전방에 디저트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시구나. 음료는 그래도 뭐 이런 대체당이 있지만 디저트는 대체당으로 선택하기엔 너무 그러면 또 좁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집에 안 갖다 놓고 그냥 다 먹어요. 저는 브랜드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바 바밤바 비비백 이런 올드 아이스도 있어요. 예, 예. 10개 사놓으면 한 번에 다 까먹어요. 네, 누가바 바밤바 비비. 네. 다 좋아합니다. 네. 사놓으면 안 돼요. 네, 평상시 물론 먹진 않는데 네, 되게 그 아련한 맛이랄까? 네, 그게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아만나인데 아만다는 거의 안 팔죠. 네. 그 아만다의 특징이 겉에가 이제 약간 아이시하지만 안에 이제 그 팥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만다가 파는 데들 중에 이게 얼음 제대로 된 아만다보다는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 맞아요. 성게가 엄청 긴 그런 아만다. 주로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얼린 음식이 아니었으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하얀 게 예, 거의 분리 엄마랑 같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거. 예,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그런 종류의 고전적인 그런 디저트 종류 말고 신시계, 서양식이나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것들 수입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걸 마카롱 같은 거 분리돼서 혹시 그런 것도 좋아하십니까? 마카롱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과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전통 음식들에서 팥 좋아하고요. 팥은 당연히 단팥 예, 예. 정말 좋아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커피는 달아야 돼요. 단 거를 많이 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원래 이렇게 막 푸짐하게 살이 찌시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러면 보통 뭐 살찌신 남성분들도 단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혹시 떨어져서 단 거 별로 안 먹겠거든요. 원래 이 나이 때 남성들이 단 거 잘 안 먹어서 좌회전입니다. 디저트를 즐길 정도의 어떤 세심한 게 있진 170m. 않고 있고 좌회전입니다. 디저트를 즐길 세심한 감정은 없는데 단 거 자체를 별로 그러면 커피나 이런 것도 막 그냥 커피, 농지 커피 브랜드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 예전에 그러고 보니 우리 같이 학교 다녔을 때 그걸 보면 자판기 중에 100원짜리 그리고 유난히 맛있는 자판기가 있어요. 좋단 말이죠. 제가 이거 김지연님께 살배요 잠시 후 깐돌이 아시죠? 좌회전입니다. 깐돌이 들어갔는데 깐돌이와 깐돌기 50원짜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보리차님과 깐돌기. 네, 깐돌이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군것질거 있다 저런 거는 뭐 불량식품 혹시 들어준 거 아닌가? 왜 네가 뭔데 저걸 불량식품이라고 규정을 하시니까 얼마나 아니 옛날에 흔히 불리고 애들끼리 먹으면서도 불량식품이라고 불렀어요. 깐돌이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그러면은 그 아폴론이 뭐 빨대 물론 약간 불량식품. 이거는 네가 뭔데 불량식품이라고 불려요.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어쨌든 우리들끼리는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면서 먹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량하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아마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오늘 주제가 단 거냐고 데인저러스하게 단 겁니다. 예. 떡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제가 첫 번째가 좋은 제 순서에서의 이야기를 요걸로 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그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디저트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제가 들고 온 게 이게 이완배 작가의 페이스 같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요즘에 핫한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원래대로는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현상은 관심이 있거든요. 열풍들이나 이런 거. 두쫑쿡, 두바이 쫀득 쿠키. 그러고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초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저희 논 제작비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이거 하다가 우리 이완배 작가 출연료예요. 엄청 비쌉니다. 예, 이거를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애들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구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황금보다도 귀하다 두쫑쿠입니다. 두쫑쿠 드셔보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어쩌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 얘기를 나눌 때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던지시고 첫 번째 1번 질문이 두쫑코 먹어봤느냐?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왜 이렇게 다들 놀라세요? 다들 안 먹었는데 혼자 먹었으니까. 아니 저는 물론 먹어보긴 했어요. 두쫑코를 안 먹게 생긴 얼굴이었으니까 제가 예. 그 집에 딸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잠자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딸은 밤에 잠을 자고 저는 밤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단계 확 당겨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건 초콜릿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집어서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가장 먹고 났더니 아이고. 다음날에 제가 자고 있는데 딸이 방문을 벌려서 야이 나쁜 XX 너 근데 두쫑코 먹었니? 그래서 뭐 그걸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네가 처먹어 뭐 이래서 난리가 한번 나니까 그때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먹으라고 사온 게 아니었구나. 예. 저는 텔레그램 안에서는 뭐 딸내미가 그래도 먹으라고 사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서 오늘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이 휴지를 주시면서 예. 이거 꼭 먹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주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5개가 나온다고 했더니 한 입도 내지 않고 고드라이만 갖다서 제가 이거 먹방을 못하고 그대로 먹고 그분께 갚아요. 예. 저는 제가 우리 그 소가 PPL 1억짜리 돈을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PPL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그 답을 텔레그램 하신 거 보고 이건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평생을 소신과 원칙을 지키고 사셨던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청년 시절부터 봤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게 이제 PPL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먹방을 해주세요라는 제작진분들의 요청에 교수님께서 1억짜리 이야기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방금 뉴스에 좀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1억을 넘으면 하십니까? 네? 1억이 넘어가면 하십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난 소신이라고 하는 문제냐. 과연 정준희 교수님을 보시는데 저쪽 편에서 충분한 액수를 제시하시지 않은 문제냐. 예. 좀 회의가 저 됩니다. 회장입니다. 예. 이어서 저는 진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거고. 왼쪽 그래도 왠지 도로입니다. 감동적이잖아. 1억이면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느낌처럼 드니까.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진짜로 근데 만약에 1억짜리로 PPL이 들어온다. 그게 X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그 제작진 뭐 저기 훌륭하게 그동안 일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막 해외 보내주자. 이런 거 할 때 돈이 필요한데 광고가 그 정도로 온다. 그럼 저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속적인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타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뭐가 됩니까? 짜증나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잘 고의해서 싸가지고 가세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드셔보셨거니까.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쫀득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그라들더니 이걸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른바 두바이산이 아니야.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한 그런 케이스인데 쫀득한 게 한국 사람 좋아하는 식감이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사다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걸 유행 쫓아가서 먹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먹어봤는데 독특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삭함과 쫀득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거는 당분간 인기는 끌겠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매번마다 맛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다 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드실 때는 어떤 그 감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백종수라고 알고 먹었으면 제가 굉장히 성의 있게 먹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저는 집안에 흔히 있는 초콜릿인 줄 알고 그냥 하나를 다 먹었고 예. 다음날에 우리 딸이 이 20몇 년 동안 키우는 이 긴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저한테 사리를 가진 표정으로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부인지 알았고 예. 그래서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쫀득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냥 먹을만 했었다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삭한 맛은 기억 안 나요? 뭔가 좀 씹혔던 맛 느낌 했어요. 이게 이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다가 약간의 그 마시멜로에다가 쫀득함 내고 그다음에 그 라브죠? 그 약간 소면 비슷하게 생긴 프랑스식 아삭한 그 면, 튀김면 같은 거 카나이프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약간 쫀득한 식감이 300m 있어요. 왼쪽 이게 기본이긴 한데 피스타치오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카나이프의 질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한 식감 잘 만들기에 따라서 맛있다기보다는 식감치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비싸기도 하고 이 비싼 게 또 나올 이유가 있다면 언제나 값주는 거예요. 인기 많으니까. 게다가 이제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들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원래는 좋은데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야 비싼 거 사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썬데도 성가라고 했던 얘기를 좀 정확히 아니겠지만 이걸 먹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걸 따로 말고 되게 중국을 막 해서 먹으려고 이런 분위기를 하는 거 아니면 난 분위기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 주변 이런 만나는 사람이 주변에서 만나는 제가 알죠. 그렇군요. 네, 주변은 없군요. 네, 주변에 많은 분들과 주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랑 관심 없으세요? 혹시? 관심은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네. 우리 하모니 주민들 사이에 부족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주말마다 주말마다 예. 이게 그 하모니 짱이 그 이런 게 작가라고 하시니까 비싼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를 좀 배려해 주시면 불쌍하게 사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사회적 열풍이 있다고는 느낍니다. 네 요즘 뭐 난리가 아니고 일단이 잘 그러면 따님은 그 전에 요 비슷한 어떤 열풍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비슷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쪽에서 막 꽁으로 열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갖는 관심 좀 3.5km 이게 되게 사천 교차로 플렉스하게 좀 까지 직진입니다. 플렉스에 자라가게 사랑하게 좀 지금이라고 해서 일단 요즘은 데이트할 때 이거 10개 사주면 웬만한 가방 사주면 돈 난다는 양 그 에이리언 웨이님이 쫀득 노래 만나는 시리얼 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안 좋다셔서 지금 노래 맛이라고 그러면 노래 씹는 맛 그런 걸 기분 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면이 가지고 있는 듯한 식감이 있어서 노래와 시리얼 사이에 뭔가 식감이 나는데 근데 이거를 희소의 가치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거죠. 이 부족품을 관심이 많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유행하는 음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유행에까지 밀리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값도 높게 쳐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구성하는 경제학적 모습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소비자 착취 쫀득만 100% 누가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은 플랫폼 착취 플랫폼이 하는 기업들이 착취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제가 양복을 집에 안 놔두는 이유가 버튼이 몇 개여야지 요즘에 유행인지 따라가는 게 귀찮아서 어떨 때는 2버튼 유행했다가 어떨 때는 3버튼 유행했다가 옷도 오버핏이 유행했다가 슬림핏이 유행했다가 또 오버핏이 유행했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그런 유행들이 기업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거죠. 훨씬 더 길게 입을 수 있고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자본이 유행을 바꿔가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유행을 일부러 만들었다면 요즘은 유행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유행을 발견한 기업들이 자본이 이걸 장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유행을 만들어낸 건 플랫폼의 푸시
그게 유행이 계속 바뀌어요. 조회수도 많아지고 문화도 선도할수록 플랫폼의 영향력도 강화되고 먹는 것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는 걸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플랫폼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그 경제학에서 전문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유행이 한순간 확 일어났다. 그 유행이 없어졌다. 새로운 유행이 사창 교차로에서 정남 이 과정이 좀 어려운 경기도 부분인데 사격장 평택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70m 근데 방금 말씀에 상당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약간 중간중간 네가 또 있다는 시속 70km 내가 착취로 돌아오는 거야.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인 기억, 이름, 300m 구체적인 인간이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플랫폼이 예를 들면 뭐 X냐, 500m 페이스북이냐, 사창 네이버냐, 교차로에서 또 인스타그램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경기도 사격장 근데 평택방면 지금의 이제 자연발생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어서 있었어요. 170m 알고 보면 그러나 조종하고 있다는 쪽이 바꿔보잖아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것들이 보면 그게 혹시 주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설계와 계획의 문제잖아요. 경기도 사격장 저처럼 뭐 양복이나 부면서 우주 같은 오른쪽 것들을 도로입니다. 이어서 제대로 170m 설계하고 계획하는 우회전입니다. 근데 지금 유행이 차로를 짧아지고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거대한 아이디어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설계하고 잠시 있다 후 이런 오른쪽 도로입니다. 현대자본주의가 이어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170m 강요를 해서 우회전입니다. 오늘 착취해가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명의 소수분들이 모여서 잠시 짜고 후 구조를 설계하지 우회전입니다.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를 확장하는 것이 이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플랫폼에게도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고 그걸 조장하도록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설정을 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이런 아주 핀셋으로 12시 하고 방향 있는 순간은 출구입니다.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 주기를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과소비를 하게 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이 정도가 죠 착취라는 말이 되게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왜 이걸 착취라고 불러야 만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걸 일단 접어두고 과소비 정도의 300m 이야기도 좀 12시 해줬습니다. 방향 굳이 필요하지 않은 출구입니다. 소비를 이제 마치 이거를 소비해야만 할 것처럼 절박하거나 되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개개인 활동들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착취라는 단어가 되게 국지적이고 좁은 단어니까 어떤 새끼가 너를 착취해 이제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컴컴하고 펑퍼짐하고 부드럽게 운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오만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광고들을 눈만 이렇게 보아도 잠시 후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12시 방향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출구입니다. 광고가 나고 그 광고를 드는 그 기업이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착취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눈을 어디에 돌려도 귀에 이어폰을 무엇을 꽂아도 우리는 항상 이거 사드세요, 이거 입으세요, 이거 사용해보세요 라는 끊임없는 광고에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자체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큰 틀이기도 하고요.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내가 이 광고를 보고 그 광고 제품을 관심이 있더라도 그와 유사한 패션이나 음식이나 게임이나 이런 광고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인내심을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사보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유대자본이 세계, 금융자본을 다 이끌면서 음모론적으로 세계를 이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3.4km 다양한 시장 공수 참가자들이 그냥 이 교차로 플랫폼에 따지 참가하다 직진입니다.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강요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통해서 착취를 당하게끔 하는 구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로 대변되는 플랫폼 시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 예, 뭐 자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면 과소비, 내지 불필요한 소비, 이게 강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외피를 당연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어도 아까는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야 너 이런 것도 안 먹었냐, 너는 충동이야라든가 이런 문화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예, 그리고 실제로 굳이 뭐 디저트 정도 좋아하면 내가 이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먹을 만한 사람에게 그 두세 번을 더 늘리게 만드는 식으로 희소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억지로 창조해내는 그런 광고 산업의 역할이나 플랫폼에 있는 검색 노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냐? 내가 불필요한데 근데 굳이 뭐 50원 버는 사람이 5만원짜리 먹는 시계 하겠어? 내가 더 소비할 만한 게 할 거야. 재미도 있잖아.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맛이 있지 뭐. 뭐를 개시리어스 해? 라고 질문하면 돼요. 아니 저는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인류는 뭐든지 사라는 강요에 완전히 뒤덮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내심은 연료와 같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내심은 갑자기 늘리라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한 번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24시간 내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달아요, 이거 싸요, 이거 보세요 이런 광고를 계속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나의 이성이 자연스럽게 고갈이 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줄어들기만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식욕이 폭발하는 건 낮 동안 이걸 내내 참느라고 내 인내심이라는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인내심이 고갈되면 광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언젠가는 해보고 싶게 돼요. 그걸 사후적으로 설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듣종 프로 사먹었는데 이완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착취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 저는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딸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시민분들께도 똑같이 권하는데 해보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계속 해보라는 제안들이 들어올 거고 무슨 풋털 막히면 그쪽 열풍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고 뭔가 이걸 내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안 먹는 것이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지키고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인내심은 1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유행을 자주 바꾸고 옷 같은 게 특히 그렇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비싸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자주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번에 새로 신상 나왔으니까 유행이 바뀌었어요 사세요라는 끊임없이 광고를 듣고 그러면 이제 옷을 바꾸시는 건데 그 문제를 저는 개인의 문제로 치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패스트 패션 산업이 발달을 하고 유행의 주기가 계속해서 압도해서 사람들에게 소비를 강요하는 이 자본주의의 구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착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즐겁게 조금 먹으면서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보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가져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진짜 기여한 게 이런 겁니다. 자꾸 모든 걸 개인한테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아니 그냥 득종도 하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잘못 오독해서 들으시면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못 들었어요. 500m 시속 30km 들으셨다면 제가 정말 단속 개인의 죄책감 문제로 들리면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에 비열한 방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이어트 같은 것도요. 먹어라, 이거 달아, 이거 싸, 이거 먹으면 완전히 자극적이고 뭐 정신 번쩍 들어오고 오만 광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못 참고 밤이 되면 누가 봐 10개를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거 별로 없대며 이렇게 해서 인내심이 고갈이 돼요. 한 방에. 네. 그래서 먹으라는 온갖 광고에 둘러싸여가지고 먹어서 사람이 과잉 칼로리를 섭취를 해서 비만이 된다거나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또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네. 보세요. 이게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적 기준이에요. 라는 걸 지들끼리 설정을 해버린 다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가 저 몸매, 저 건강대를 갖추지 못한 건 지가 개인이었어요. 네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네 의지력이 약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인의 책임을 돌려버려요. 네. 그래서 광고에 노출돼서 이걸 소비하는 나와 그걸 또 자책하면서 뭔가 되돌아가야 되는 나 사이에 이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내가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가 하나의 산업인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남들 하는 거나 즐겁게 해보시고요. 굳이 뭐 두쪽 하나 먹고 무슨 죄책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2개, 3개 드셔도 되는데 단 이런 유행의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빨라지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탕후루 열풍이 일었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열풍에 휩쓸려서 탕후루 가게를 내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한 힘을 보태주시는 모습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네. 굉장히 되게 1km 단출하기가 이런 식의 용서 말들을 기차로에서 그냥 되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대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 안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거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 쓰다 보면 일단 여기까지 데려다 놨지. 그 다음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선택해서 데려다 놓은 건데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길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부족한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억지로 물론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약간 정당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막 끼어들 정도로 갑자기 급하게 틈새 시장 들어가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막 파리바게트 이런 데들이 갑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정한 소비가 진작됨으로써 500m 요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작은 자영업자들이 용서 이른바 먹거리나 기차로에서 약간의 경제적 활동에 10시 방향 관계해서 어렵게 좌회전입니다. 이른바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좀 좋게 해석해 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면도 당연히 있고요. 위험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형 브랜드가 만든 기가 아니고 이걸 만드시는 300m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고속 것도 기차로에서 자유롭게 유도 그렇습니다. 방면 그런데 10시 방향 거대 자본이 이게 좌회전입니다. 독벌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조장을 하지 않아도 제품상 발견 이후에 설계하고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굳이 나의 효용을 그 정도 높이는 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에 8,000원 뭐 5,000원 하기도 하고 네. 10,000원 넘기도 하고. 10,000원 넘기도 하고 근데 한두 번 정도는 남들이 다 10시 해보니까 방향 나도 좌회전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감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굳이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내가 이 가격을 내고 이걸 먹는데 그만큼 효용이 나한테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권리도 소비자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게 대기업들이 거대 자본이 독거리 수단으로 캡처를 해서 확장하는 데까지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 네. 하죠. 그리고 그 뒷단에서가 이제 그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랄까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게 명확하게 가지는 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이 500m 일단 빨리 들어와서 경북 방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데가 우회전입니다.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꺼지면 당연히 시장에서 패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퇴출되는 그러니까 시장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신속하게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수요가 빠졌을 때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게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굳이 이게 누가 대놓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안 그래요. 이른바 위험한 산업들에 개미들이 시장 갖다 달렸다가 결국 유행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하루도 하나씩 투자해가지고 결국 그 손해를 다 개인들이 떠안고 결국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잔인하게 저 시류도 잃지 못하고 저 뛰어든 바보 같은 불나방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개인의 잘못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의 책임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잔인하거나 이런 태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럼 다를 수 있는 거냐?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잠시 데서 후 대처하는 거냐? 우회전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강으로나 드총프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면 배출되고 사라지는 그만입니다. 머니버터 칩도 사람들이 안 먹으면 그 혜택제가 가요. 제작 중단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중도상등에 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노동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배출되면 죽습니다. 죽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안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걸어서 주가가 막 오르면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작전인 줄 몰랐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우리나라의 종목 한 2,000개 중에 1,500개 정도는 주포라고 불리는 작전 세력들이 다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작전 세력이 몰려주기를 원해. 그런데 작전이 끝나고 나면 손해를 본 건 개미들 이거든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 책임이지. 500m 앞 드림테크 산업단지 설계를 방면 공정하게 하도록 만들어가야죠.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빨리빨리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물결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래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을 정말로 공정이나 사회 안전망이나 인간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모든 건 드총프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탕후루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망한 짓을 책임이야 300m 라고 책임을 다 드림테크 물려버리면 산업단지 방면 나중에 볼 거예요.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네, 인간의 차로를 생명을 이용하세요. 실패했다는 이유로 드총프 국기처럼 죽여버리고 됐다는 발상이 우리의 경제에 지향 줄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논쟁이나 또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긴 할 텐데 그 안전망이란 구체적으로 이른바 자영업 영역에서 또 어떻게 작동할 거냐 또는 아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불안한 상태로 떨어뜨리는 구조 경쟁적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이제 문화현상으로 바라보면 한편으로 희소한 것들을 사람들이 참 특정 시점에 강렬히 원하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진 않는 겁니다. 다만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유행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고 이른바 플랫폼들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이게 우리 눈에 안 띄었거나 소문으로 들리지 않았었다면 사실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됐을 그리고 접한다고 해도 사실 엄청난 미각적 어떤 만족감을 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네.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다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괜찮은 거였다면 대부분 살아남았을 텐데 살아남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크잖아요. 네, 그중에 일부는 또 살아남아요. 네, 아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띄워진 것들이 지금 라이트 주기 중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꺼지지만 어떤 것들은 500m 안정화가 돼가지고 목적지가 일정한 있습니다. 산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마카롱하고 소금빵 최근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가 이제 안정화도 일어나고 사먹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내 문화 속에서 밥만나 먹듯이 이렇게 먹게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유행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안전망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소금빵 대만 카스테라는 망했죠. 네. 그리고 이 망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저게 유행을 끌고 사회 문제가 된 건 저기에 뛰어드는 중도상인들이 너무 많아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나가지 못해서 시장 나와야 되고 잠시 후 목적지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가지는 그런 문화적인 유혹들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밖에 띄워줄 수 없는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확률적으로 봐도 머니버터 칩이 저렇게 우시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훨씬 더 우리 자영업자들이 뚝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맛이나 자기만의 전통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이런 사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역시 사회 안전망의 문제이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 안전망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반짝하는 유행들이 더 강력해지는 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망 문제하고 이게 딱 상품의 차이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안전망의 차이고 안전망의 차이가 이 어느 거에 정착과 어느 것의 퇴출을 이제 가져온 거냐면 또 사실 그런 건 아닌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게 상품의 차이적인 속성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화적 속성 내지 경제학적 속성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안정하는 거고 어떤 거는 꺼지는 거로 가느냐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것도 결국은 안전망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쪽이지만 가보면 전부 프랜차이즈가 있죠. 네.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스킬, 하나하나의 문화, 다양성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쭉 뒤로 밀려나가면서 대기업, 거대자본, 아니면은 여기들만